정말 우울한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국회에 조전혁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전혁 의원이 작년에 전교조 명단을 자기의 인터넷에 올렸어요. 6만 명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교조 측에서 이것은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냈더니 법원에서는 조전혁 의원에게 그거 올린 걸 내려라 이렇게 했는데 조전혁 의원이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에 3천만 원씩 너 내라 이렇게 됐어요. 조전혁 의원이 이것을 소송을 했는데 항고를 졌습니다. 그래서 고법에 했는데 고법에서 졌어요. 대법에 갔는데 대법에서도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갔더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하다가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 서류 자체를 돌려버렸어요. 그걸 갖다 우리 각하라고 그래요. 각하 기가가 시킨 게 아니라 각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안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본안소송에 이번에 들어갔죠. 근데 1심에서 엊그저께 조전혁 의원이 또 패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소송단을 만들었는데 몇 명이 소송단이냐면 원고가 3,431명이에요. 그러니까 3,431명이 소송을 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줘라. 그래서 3억 4천만 원을 주도록 했고 동아닷컴이 조전혁 의원 거를 갖다가 실었는데 동아닷컴은 좀 깎아가지고 10만 원이나 8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2억 7천만 원을 내라.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고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해야 법적 안정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무식한 사람이 생각하기에 몇 가지 수긍이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이 판결문을 볼 것 같으면 자기 결정권을 보호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교조다 아니다 하는 건 자기가 발표할 성질이지 남이 그것을 강제해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은 저는 헌법을 갖고 얘기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무슨 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국민이 직접 그 권리 행사를 못하니까 국가가 이걸 위임을 받아가지고 교원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공무원법이라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교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증을 줘가지고 교사가 됐어요. 그 교사야만이 교원노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만들어 놓은 그 제도적 틀 속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비하여 교사들의 교육권이라든지 단결권은 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적 권한인데 이 제도적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국민 누구냐?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보면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단체 협약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학부모들이 누가 어느 교원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그것이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개인의 정보입니까? 전교조 조합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마이뉴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야 동아일보를 보는 구독자를 갖다 공개하라 할 때 니를 공개하겠느냐? 또 한나라가 당원인 거를 왜 그런 거를 공개하지? 그런 거 공개하라고 그러면 하겠느냐? 이런데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나라 당원이나 뭐 민주당 당원이나 어느 신문사의 구독자나 이런 것은 개인의 문제예요. 그건 정말 개인의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사인이 아니라 공인인 것입니다. 공인일 때 학교의 주인은 학부모, 주인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태를 알고자 할 때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이고 법이 하는 일이지 어떻게 그것이 개인의 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요즘에 전교조의 조합원이 줄어들고 있다. 또 하나는 새로 나오는 사람이 전교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것은 조전혁 의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을 짓는데 저는 그거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전혁이 그것을 공개하기 이전에 전교조 조합원 수는 줄어들고 있었고 또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서로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재판부가 해석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판결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전교조를 일반 노조와 같이 이렇게 대등하게 보고 이 법관들은 보는 수가 많아요. 일반 노조의 경우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부산에서 격화되고 있는 한진중공업을 봅시다. 한진중공업에서 특혜 노사 분규가 있고 저렇게 하면 누구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한진중공업 사장,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일반 노조는 사용자에게 타격을 줘서 사용주가 안 되겠다, 계산을 해봐가지고 이걸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교조의 경우는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전교조가 파업을 하거나 태업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야기했을 때 그 피해가 교장에게 가는 겁니까? 사용주인 교장에게 가는 겁니까? 사용주인 교육감에게 가는 겁니까? 그 피해는 학부모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조하고 전교조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은 논리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저는 조전혁 일병을 구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를 합니다.